어떤 대상을 마주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들에 의해 특정한 느낌을 받게 돼. 이러한 느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기분 좋은 느낌, 기분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있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 느낌을 먼저 그쳐야 해. 이 법칙을 나는 무감정의 법칙이라고 불러. 무감정의 법칙이란 좋고 싫음의 양극을 초월한 중간을 의미하지. 세 가지 느낌에서 비롯되는 염원은 나의 근원적인 바람이 아니라 더 씌워진 바람에 불과해. 자동적인 욕구의 반응일 뿐 우리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에서 벗어나야만 해. 그리고 무감정 속에서 제로 포인트를 찾아야 해. 제로 시스템으로부터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이 그동안 원해왔던 것들을 재점검해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뭔가를 원한다는 건 이미 치우쳐 있는 상태, 즉 제로 포인트에서 벗어난 상태야. 이미 우리는 한쪽으로만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기 이전, 바라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리셋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는 고요한 상태에 먼저 머무를 수 있어야 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 창조를 위한 제로 상태로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거야. 창조를 하겠다고 무작정 덤비기는 아직 일러. 먼저 바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해져 봐. 네 마음은 언제나 무감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과거나 미래가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과거에 대한 현재의 기억, 미래에 대한 현재의 기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야.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그러므로 어떤 기억에도 기대에도 머물지 않아야 해. 그래야만 영원한 현재인 지금 이 순간 속에 오롯이 남을 수 있지. 제로 포인트, 즉 지금 이 순간이란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식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찰나야. 또한 매 순간 순수 정보를 받아들이는 상태이지. 그때야말로 우리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돼. 이게 바로 직관이야. 직관은 있는 곳 바로 바라본다는 뜻이지. 너의 생각이 간섭하지 않는 현재의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는 투명한 시야 말이야. 상식적으로는 매번 새롭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도 몰라. 하지만 매 순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류가 제로인 상태, 즉 완벽한 알아차림의 상태야.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왜곡시켜 우리를 망상 속에 머물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제로 포인트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수 있는 중간 지점이야. 다른 산이나 다른 물과 비교하며 감탄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 산이구나, 아, 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경계인 거지. 이 경계에 머물 때 우리는 산 혹은 물 앞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돼.
생각 정보를 제외한 오감을 극대화시켜 매 순간의 순수 정보를 마음껏 받아들여 봐. 그럼 제로 포인트를 통해 우주의 사이 공간에 접속하게 될 거야. 만물의 본질을 마주하여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건 오직 현재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 바로 지금 여기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순수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 그럼 서로를 더욱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매번 달라지는 새로운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거야. 지금 여기 현재에 사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니까. 현재를 영어로는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선물을 뜻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창조라는 위대한 우주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지. 그리고 이 우주의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해. 우리의 의식을 현재 속으로 온전히 가져오는 것, 즉 제로 포인트에서 비롯되지.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나와 타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 나와 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리되어 있지. 우리는 결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어.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온갖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지. 만약 이 세상에 나 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을 테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분리성을 소멸시키는 유화제와 같은 어떤 것이 필요해. 물론 현실 속에는 유화제와 같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법의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스스로 나를 소멸시키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우리는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인 채 상대방이 변해주기만을 바라지. 사실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워. 상대방을 억지로 녹일 수는 없는 거거든.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지. 그렇게 상대방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더 이상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아. 타인도 존재하지 않지. 오직 우리만이 존재하게 돼. 내가 사라진 순간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무한대로 연결되는 제로의 특별한 마법이야. 나의 바람과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스스로 제로가 될 때 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우리는 그 순간 우주의 무한 에너지 영역인 영점장에 접속하게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식을 영점장에 접속시킬 수 있을까? 정보가 담기기 이전 빈 필름으로서의 영점장은 어떠한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아. 이게 영점장의 유일한 속성이야.
그러한 제로 상태의 0점장에 너의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려면 너의 의식 상태도 아무런 속성을 띠지 않은 제로 상태가 되어야만 해.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속성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우리가 의식을 텅텅 비워서 무속성의 제로 상태로 만듦으로써 우주의식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영점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하여 레이저 입체상보다 더 선명한 물질 현실을 만들어낼 거야. 이건 우주의 법칙이자 약속이지. 그리하여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음껏 꿈을 펼치는 현실 창조자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거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변화와 외부의 현상들을 관찰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될 수 있어. 이 관찰자는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나 형체 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서 존재하지. 우리의 의식 상태가 작은 나를 벗어나 섬세하고 미묘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됐을 때 나의 의도가 담긴 관찰이 우주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야. 이 의식 상태가 바로 0점장에 접속된 의식 상태야. TV 수신기의 전원 에너지가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시키듯이 관찰자의 의식 상태는 염원을 증폭시켜 생생한 현실로 창조시켜 줄 수 있어. 0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 창조자의 의식 상태인 거지. 그러나 관찰자는 거짓인 나의 균형 잃은 감정과 결핍, 욕망이 뒤범벅된 염원에는 반응하여 움직이지 않아. 관찰자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넘어선 존재거든. 고요한 가운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로 모든 걸 올바로 지켜볼 뿐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바냐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바냐란 총체적 관점이란 뜻이야. 사물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지이고 모든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라는 말이지. 우리가 진정한 나인 관찰자가 될 때 바냐와 0점 에너지로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돼. 순수한 바람은 그 자체만으로 곧 창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램프 요정 지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지니에게 소원을 빌 필요도 없겠지. 우리는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로 법칙들을 숙지하고 수시로 연습해야 해. 그래야만 우주의 신비와 만날 수 있게 되지. 이 세계는 실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는 걸 명심해. 관찰자 되기 연습. 관찰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관찰자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여 그에 익숙해져야 한다. 나라고 믿었던 모든 속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껏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한 수동적 삶을 살아왔다. 이 연습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머물도록 도와준다. 1.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부르듯 불러본다. 2. 본인의 이름과 현재 상황을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말해본다. 새로운 느낌이 느껴진다면 문장을 바꾸어서 또 말해본다.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원한다. 3.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타인처럼 부르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관찰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게 된다. 즉,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무작위로 늘어놓은 것에 불과해.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끌어오진 못하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너의 안이 아니라 너의 밖에서 얻어야만 해. 그거 아니?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영감에 의해 태어나.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영감으로부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지.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정지를 계속했다.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여 그것을 구체화시킨다고 믿어. 하지만 실제로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할 뿐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를 부여하지 않아. 영감을 따르는 거지. 신기하게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화장실에서 불쑥 튀어나오곤 해. 화장실은 그저 볼일 보는 장소일 뿐이잖아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화장실은 완전한 이완이 가능한 장소야.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창조적인 발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제로의 삶이란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삶을 의미해. 문명을 거부한 채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제로의 삶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돼. 나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나의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거지. 나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존을 선택하게 돼. 수많은 악기가 제 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연주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멋진 교향곡이 연주되듯이 말이야. 우주의 리듬에 주파수를 맞춰봐. 나의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바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제로 포인트에 머물게 해야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에 접속할 수 있어.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순리를 따라 저절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무한한 가능성이 꽃을 피워내는 거지.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다 갖추고 있어.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갖춘 개인 비서를 두고 있으며 삶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리는 이 모든 걸 믿고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 이게 무의자연이야. 우리는 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지니고 있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너의 관점과 생각은 매우 중요해. 넌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니? 네가 바라보고 인식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 아픈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니? 세상의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한 세상이니?
아니면 여전히 인간 냄새 나는 따뜻한 온정이 있는 곳이니? 그럼 넌 왜 그렇게 인식하는 걸까? 혹시 너의 생각들로 만들어진 세계인 건 아닐까? 호오포노포노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문장으로 치유를 해. 그 문장의 숨은 뜻은 다음과 같아. 미안합니다. 내가 만든 원인으로 인해 당신이 아픔을 겪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니 당신도 이젠 저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날 기회를 얻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를 넘어 나를 성장하게 해준 우주 만물을 사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실로 엄청난 치유 효과를 만들어내. 호오포노포노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한 원주민 의사가 이 기법을 통해 정신병동에서 이뤄낸 기적적인 치료 결과 덕분이었어. 오직 자신을 정화하는 것만으로 정신병동의 모든 환자들을 치유해 버렸으니까. 이건 모든 세계를 규정짓고 바라보았던 자신에 대한 순도 100%의 정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스스로의 원인들에 의해 펼쳐지는 결과로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펼쳐졌던 모든 인과의 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우주의 테스트를 마주하게 돼.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은 테스트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 때로는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거나 사라질 것만 같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우주의 테스트는 삶의 한 과정에 불과해. 모든 문제는 네가 감당하고 풀 수 있을 만큼만 주어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오냐에 달려있어.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일단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해.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 나가 보는 거야. 답은 늘 현실 속에 있거든. 그 답을 지혜롭게 발견해낸다면 너에게 주어진 테스트 하나를 통과한 거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의 게임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아. 제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제로 법칙을 잘 실천하기만 해도 높은 단계의 우주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테스트를 통과해 나갈수록 우리의 창조력은 막강해질 테니까 말이야. 명심해. 내 삶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넘어서야 하는 우주의 테스트임을. 바람 없는 바람과 바람 없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삶은 실로 아름다워. 거기에는 우리의 거짓된 욕구가 투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인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든. 서로를 분리시키는 판단과 감정도 일어나지 않지. 그저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마음속 깊이 원했던 행복이 실현되게 되지. 마치 우주의 선물처럼 말이야.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니? 그렇지 않아. 우리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이미 숱하게 해왔어.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잠깐 떠올렸다 잊어버렸던 소소한 생각들은 대단히 잘 이루어지는 경험처럼.
그때 우리는 어렴풋이 욕심을 버리면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 내가 느끼는 게 진실이야. 실제로 의도가 잔뜩 들어간 염원을 이뤄내는 것보다 바람 없는 바람을 성취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 후자는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 우리는 지금껏 행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져야 하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워왔어. 끌어당김의 법칙도 정신 에너지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유의법에 속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바람 없는 바람은 정신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의 순리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과 창조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지. 내부의 프로그램을 비우고 우주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던 모든 것을 창조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돼. 쉽지 않니?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모든 걸 맡겨봐. 제로 포인트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야. 우리는 좋은 일만을 선호하고 나쁜 일은 배척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길들어 있어. 이분법적 사고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좋고 나쁨을 가리는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해. 특별한 의도나 바람이 없을 때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지. 우리가 상황의 한 가지 측면에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바라는 마음을 적대시하려고 들기도 해.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다만 그것이 힘이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제로 포인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면 돼. 바라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야 해. 바라는 마음은 사실 결핍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 하지만 결핍의식은 네가 아니야. 너는 창조자로서 완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무거워 보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증거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진 말아줘. 아주 잠시라도 더할 것 없는 제로 포인트 속에서 삶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느껴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현실의 삶 또한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진실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지.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뿐이지. 우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한계로 작용하지 않아. 우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 너머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항로는 미세하게 집중된 의식, 즉 바람 없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제로 포인트에 머물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점만 하나 찍어 놓으면 우주의 놀라운 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물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겠지. 삶의 인과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은 해야 하지. 하지만 그 또한 직관으로부터 비롯된 행동, 즉 바람 없는 행동이어야 해. 모든 긴장을 풀고 하나의 점을 찍는 데 온 의식을 집중해봐. 그렇다고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 단지 점 하나만 찍는 것뿐인데 그리 어려울 게 있겠어?
제로 시스템의 현실 창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신비한 거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는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춰봐. 마음을 텅 비운 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야. 우리의 순수한 내면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어. 모든 각도에서 상황을 올바로 보고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이게 옳은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슴이 움직이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야.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지금까지의 내 생활 패턴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말이야.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나의 무의식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는 사실이야. 잠재의식으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욕망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거든.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순간에는 아무런 간섭 없이 순수한 정보가 떠오르게 돼. 그것을 따르면 내 삶은 풍요와 행복이 이어지고 우주가 기꺼이 응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 시작하지. 순수한 정보는 바라는 마음 없이 멍하게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인 경우가 많아. 그것을 따를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일이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지. 그것은 곧 우주의 지혜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단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야.